대부분은 조금 지나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술을 안 한 사람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한 사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원장님 렌즈 삽입술 후 예. 원장님께 직접 물어보지 않고 네. 이런 행동을 했다가 네. 내 눈 잘못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조금 지나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주의를 해서 나쁠 건 없겠죠. 특히 초기에 수술 직후에는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기는 초기 2, 3일 정도, 저희가 러프하게는 그냥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하시라 그러고,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예방적인 안약 투약을 2주가량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감염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 놓고 지내도 되는데, 외상에 대한 그런 관리는 특히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처음에 한 2, 3일 동안은 우리가 렌즈를 집어넣는 각막의 절개창, 보통은 한 2.5mm 정도의 크기의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를 통해서 주사기로 저희가 렌즈를 집어넣는데, 거기는 봉합을 하지 않거든요. 무봉합으로 방치를 하면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붓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유합이 되려면 한 달 정도는 사실은 걸려요. 근데 되게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쉽게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모르게 눈을 누른다거나 뭐 어디 부딪힌다거나 그러면 상처가 벌어져서 생기는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외상에 대한 주의는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ICL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회전에 대한 우려가 환자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조금 지나친 우려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막 회전되는 렌즈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토릭 렌즈, 난시 렌즈를 썼을 때는 그 위치에 조금의 이동으로 시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까지는 너무 몸을 심하게 간접적으로 충격을 주는 행동, 심하게 몸을 굴린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난 이후라면 그 상처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 그 렌즈가 회전이 저절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한 달 이후에는 일상적인 활동들, 대부분의 활동들은 허용이 돼요. 되게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 관련한 건데요. 예. 이런 거 아세요, 원장님? 3대 500. 몰라요. 뭐예요? 3대 500 모르세요? 3대 500? 네. 세 사람이 500명이랑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무게를 합치면은 500 이상. 고중량을 든다. 그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외모를 보면 알잖아요. 체격이 딱 이렇게 굉장히 핏이 딱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진료 볼 때 수술하는 당일날 아예 미리 말씀을 드려요. 렌즈 삽입은 힘을 준다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당일날부터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진짜 좋아하시고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다면 그냥 오늘 저녁부터 웨이트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아무리 무거운 걸 들어도 렌즈에 수술한 자리에 문제가 갈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런 운동을 했을 때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기 한 2, 3일 정도는 수돗물이 눈에 닿는 걸 저희가 금하잖아요. 막 땀이 났는데 씻지를 못한다. 그러면 불편하니까 그냥 가벼운 근력 운동 정도는 당일날부터도 가능하고, 특히 뭐 한 2, 3일 이후에 제가 샤워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는 사실 정말 뭐 500kg 이상의 무거운 물건들 들어도 전혀 수술한 자리에는 문제는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를 제가 보면은 예. 무거운 걸 들 때 예. 얼굴이 막 빨개지고 예. 여기 힘이 쏠리잖아요. 예. 그런 그 걱정하는 정도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쉽게 터지면 그러면 수술 저희가 봉합을 할 거예요. 그 정도로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실제로 안압이 근력 운동할 때 힘을 많이 주면 일시적으로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안압 상승으로 수술 상처가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수술이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들어도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압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것도 사실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닿는 거나 수중 압력이 올라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스킨 스쿠버 하는 분들, 실내에서 하는 거든 바깥에서 하는 거든 마찬가지인데, 깊은 곳으로 조금 들어가서 압력이 좀 올라가고 물이 닿고 이런 것들은 한 2, 3주 정도는 보류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상처는 기울어 벌리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다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수중 압력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처가 벌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감염과 수술 직후의 외상에 대한 우려가 웬만큼 해소가 되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사실 그런 운동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즐기셔도 돼요. 그러면 네. 잠수함을 타고 더 깊이 내려가면 사람이 죽을 정도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냥 수술을 안 한 사람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한 사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그거는 한 달 후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엎드려 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눈 동작, 눈을 이렇게 감고 만져보면 눈알이 만져지거든요. 물렁물렁하죠?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이게 눈알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소프트해요. 이게 눌려질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삽입한 ICL 렌즈와 각막이나 수정체가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수술 이후에 걱정하는 백내장의 발생, 아니면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 같은 것들이 유도될 수가 있고 반복되면 심하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렌즈 삽입을 한 사람들은 요 눈이 직접적으로 바닥에 닿거나 베개에 닿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잠들어 버리면 어떤 행동을 할지 잘 모르니까 엎드리는 자세는 조금 피할 필요는 있죠. 그럼 옆으로 자는 건 괜찮을까요? 옆으로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뼈가 있잖아요. 옆으로 뼈가 닿는 자세로 자는 건 상관없는데 옆으로 자다가 휙 돌아가서 바닥에 닿는 거는 좋지 않겠죠. 옆으로 누워있으면 중력이 이렇게 받잖아요. 아, 그것도 상상이에요. 렌즈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가볍고 얇은 렌즈거든요. 두께가 0.23mm 밖에 안 돼요. 이게 들어보면 수술할 때 무게가 있는지도 잘 못 느껴요. 중력 때문에 위치가 처지거나 이동하거나 그거는 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각막에 절개를 가한 안내 수술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개 만 24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는 쉽게 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강한 힘이 주어지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수할 때 손으로 눈을 비빌 수가 있잖아요. 절개를 가한 창이 벌어지면서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 때문에 세수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료를 ICL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 봤을 때 염증 반응 없이 깨끗하고 상처가 잘 아무게 확인이 되면 눈을 비비지 않는다는 확인을 하고는 샤워를 눈을 감고 하셔도 됩니다라고 저는 허락을 해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샤워할 때 손으로 눈을 비비지는 마세요. 비비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예요. 아니요, 그럼 그건 사실은 회복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하고 시력 교정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저겁니다. 라섹. 라섹은 3개월 정도 자외선 받으면 각막 혼탁이 유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피하셔야 되는 거고, 스마일이나 렌즈 삽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질문이 많은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이 시력교정술을 네. 20대 초반에 많이 받잖아요. 예. 수술을 하면서 엄마한테 선글라스를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비싼 선글라스를 처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멋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내 눈을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네. 부모님한테 그런 용돈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으면 저한테 뒤로 와서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렌즈 삽입으로 렌즈를 안 껴도 잘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정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줄은 몰랐는데 거의 화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컬러 렌즈 안 끼면 외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본 것 같은데, 렌즈를 낄 수는 있는데 끼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시겠지만 렌즈를 끼면 건조증이 좀 더 심해잖아요. 수술하고 바로 컬러 렌즈를 끼는 거는 역시 안과 의사는 좀 만류를 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건조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잠깐 끼는 건 허락을 해드리고요. 한 달 정도 지나서 건조증이 거의 해소가 되었을 때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끼셔도 된다,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물론 그 수술 이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는 거는 합병증이 없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행동이고 의사 입장에서도 권고할 만한 그런 행동이긴 하지만, 수술한 지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염증이나 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해소된 수술 한 달 이후에부터는 대부분의 지금 걱정하는 그런 행동들은 다 허용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소상하게 드렸으니까 마음을 놓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수술이니까 더 편하게 마음 놓고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지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